바시지는 왜 탄생했을까요? 1980년 9월 이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으로 들어가 보면 이 질문의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혁명 직후였던 이란은 아직 국가라고 부르기엔 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행정 체계는 재편 중이었고 군대는 내부적으로 신뢰를 잃고 있었으며 권력 구조 역시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군사 공격이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체제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국가의 군사 동원 능력입니다. 이건 단순히 군인이 몇 명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에서 인력을 끌어와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구조, 다시 말해 사회 전체를 하나의 전쟁 기계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경제, 사회, 이념이 모두 전쟁 수행을 위해 조직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당시 이란이 이 총력전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혁명 직후 정규군은 심각한 혼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많은 장교들이 숙청되거나 축출되었고 기존의 지휘 체계는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제도적 신뢰 붕괴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조직 내부에서 상하 간의 명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군사 전문가들과 숙련된 장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전문 인적 자본이 급격히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택지는 사실상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들여 정규군을 재건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즉각적으로 사회 전체에서 사람을 끌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시간은 일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바로 대중동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시즈가 등장합니다. 바시즈는 단순히 군대를 보조하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단기간에 군사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설계한 긴급 동원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군사훈련도 거의 받지 않은 일반 시민을 어떻게 전장으로 보내고 실제 전투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강제로 끌고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강제 동원은 낮은 전투 지속성을 갖습니다. 즉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란이 선택한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이념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비물질적 인센티브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돈이나 물질적 보상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예, 신념, 종교적 확신 같은 요소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란 혁명은 이미 사회 전반에 강력한 종교적 서사를 만들어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사는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재구성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순교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카르발라 전투에서 비롯됩니다. 카르발라 전투 당시 이맘 후세인은 압도적인 권력에 맞서 싸우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정의로운 희생,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이란은 이 서사를 1980년대 전쟁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 순간 전쟁의 의미가 바뀝니다. 영토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투쟁이 됩니다. 개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으로 해석됩니다. 의미 재구성 프레임입니다. 현실의 행동을 완전히 다른 가치 체제로 해석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전장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1982년 이후 이른바 인간 파도 전술이 등장합니다. 수천 명의 바시즈 대원들이 지뢰밭을 향해 돌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행동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심지어 10대 청소년들까지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이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공동체의 일부로 인식하고 공동체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입니다. 집합적 정체성 형성입니다. 개인의 욕망과 공동체의 목표가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결국 바시즈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경제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물리적 자본, 다시 말해 무기나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념이라는 자본을 활용해 노동력을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총과 탱크 대신 신념으로 무장한 인력을 투입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실제로 1982년 이후 이란은 전선에서 반격 능력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 피해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와 흔적을 남기는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바시즈의 탄생은 단순히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가장 급진적인 동원 방식이었고 이념과 종교, 그리고 역사적 기억이 결합된 하나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시스템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게 확장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습니다. 바시즈는 과연 전쟁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권력을 유지하는 새로운 기술의 시작이었을까요?